네, 잔멸거진 2부가 시작됐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미래 유망한 신직업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신직업 내일을 잡아라. 오늘 도움 말씀 주실 한국고용정보원 직업연구센터 김중진 센터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오늘은 또 어떤 직업을 저희에게 또 흥미롭게 소개해 주실 건가요? 예, 오늘 소개할 직업은 녹색 건축 전문가입니다. 녹색 건축 전문가. 예. 예. 사실 우리 사회가 굉장히 무분별한 개발에 따라서 환경 오염이라든지 또 뭐 에너지 고갈 이런 또 문제가 생겨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주변 자연과 생태 환경과 굉장히 이제 유사하게 그런 것들을 보존하면서 자연 친화적이면서 에너지 효율이 높은 집들을 건축물들을 뭐 계획하고 설계하고 또 뭐 평가 연구 시험 이런 업무를 하는 사람들을 저희가 이제 녹색 건축 전문가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연을 해치는 유일한 동물이 인간이라고 하던데 예, 예. 그 속에서 자연과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개발을 위한 전문가들을 녹색 예, 건축 전문가라고 그렇습니다. 이야기하는군요. 예, 예. 신직업으로 선정된 이유를 한번 살펴볼까요? 예, 그 친환경적 문제는 또 뭐 에너지 문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그렇죠. 예, 이슈입니다. 네. 그래서 각 국가별로도 이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종 그 법률을 좀 만들고 또 제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법률과 제도화를 시키는 과정에서 이제 인증이라는 시스템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건물을 질 때 어떤 친환경 인증 기준에 의해서 짓고 있는지, 예컨대 이제 건물을 질 때 생태 환경이 잘 돼 있는지, 친환경 소재를 잘 쓰고 있는지, 그다음에 에너지 효율이 지나치게 높지 않은지. 그래서 뭐 화석 연료 우리 뭐 석유나 이런 것보다는 뭐 풍력이라든지 태양광 이런 걸 쓰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또 인증하는 직업군들이 새로 만들어지고 있고요. 네. 건축 설계하시는 분들도 옛날하고 달리 이제 친환경 건축 쪽으로 소위 녹색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직업 세계에서는 큰 하나의 흐름인데 이래서 이제 앞으로 이쪽 분야의 일자리가 증가할 것 같아서 저희가 이제 신직업으로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네, 좋습니다. 잠깐 뭐 이야기가 나오긴 했지만 이 녹색 건축 전문가들이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떤 일들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그 정부에서 정한 녹색 건축 인증 기준에 맞춰서 네. 건축물들을 설계하거나 계획하고 또 제대로 그 기준에 맞춰 있는지 뭐 인증을 한다든지 관련된 기술 같은 것을 또 연구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을 보통 녹색 건축 전문가라고 하고요. 이런 일들을 합니다. 특히 이제 주로 컨설팅 부분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처음 그 이런 제도들이 시행되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인증 기준에 맞춰서 계획하고 설계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한다든지 또 컨설팅에 근거해서 그런 부분들을 계획을 세운다든지 또 세운 부분을 설계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이제 녹색 건축 전문가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요. 이제부터는 녹색 건축 전문가들이 어떤 환경 속에서 일을 하는지 영상을 통해서 만나보고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신직업, 녹색 건축 전문가입니다. 녹색 건축 전문가가 근무하고 있는 사무실. 지금 비드받고 이 정도. 그런데 지금 현재로 심각한 표정으로 직원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바로 녹색 건축 전문가. 녹색 건축 전문가란 주변의 자연과 생태 환경을 최대한 보존하고 활용해 자연 친화적이면서 에너지 효율이 높은 건축물을 짓도록 컨설팅하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세계적으로 에너지 고갈과 기후변화가 심각해지고 녹색 건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최근 그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녹색 건축 전문가는 어떤 일을 할까요? 먼저 지역별 일조량과 풍량, 기류 등을 체크해 지역 특성에 맞는 건물을 짓기 위한 환경 분석을 하고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건축 계획을 세우는데요.
친환경과 에너지 저감 요소를 반영하도록 도면을 작성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예비 인증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예비 인증 과정을 거친 이후에 본인증으로 또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시공 단계에서는 현장 점검을 하게 되고 또 이에 대해서 보안 사항들에 대해 컨설팅을 하면서 인증을 위한 도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친환경 자재를 사용하는 건 물론이고 생태 환경, 실내 환경, 또 현장 관리에 대한 합리성 등에도 중점을 두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녹색 건축 인증을 받는 것이 쉽지는 않은데요. 녹색 건축은 일반 건축과 다르게 토지 이용, 교통, 재료 및 자원, 환경오염, 생태환경, 실내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해서 설계해야 합니다. 녹색 건축 전문가는 건축 계획부터 현장 관리까지 이러한 내용을 모두 충족시켜서 녹색 건축 인증을 받을 수 있게 합니다. 이곳은 건물의 에너지 소비에 대한 시뮬레이션 작업이 진행 중인 연구실인데요. 녹색 건축 전문가는 친환경 건축물을 짓는 것 외에도 꾸준히 연구 개발을 해야 합니다. 녹색과 에너지 저감 관련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어서 꾸준히 연구를 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그린 리모델링에 대한 수요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편이라서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단계별로 정량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기법을 연구 개발 중에 있습니다. 대표님, 저 구로구청 협의 때문에 먼저 주차장에 가 있을게요. 녹색 건축 전문가가 도착한 곳은 구로구청. 현재 별관 공사가 진행 중인 이곳은 공공건물로서 에너지 효율 등급 1등급 이상을 받아야 하는데요. 태양광이라던가 태양열을 쓰고 있지 않지만 상당히 이 지열원 히트펌프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높은 편이에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구로구청이 지열을 이용해 에너지 효율 등급 1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상담을 하는 녹색 건축 전문가. 1등급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현재까지 검토한 결과로는 이렇게 무난하게 가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공건물 건축의 조건과 친환경적인 건축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기 위해 시공 전 회의를 하는 건 역시 필수 업무 중 하나입니다. 회의를 끝내고 지하 지열 시스템 설치 현장에 도착한 녹색 건축 전문가. 근데 지금 이게 지하 기계실 들어와서 지금 보시는 건데요. 이 시스템이 지열 시스템입니다. 현재 이 구로구청 별관은 신재생 에너지를 지열 시스템으로 냉방과 난방의 부하를 30% 이상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효율적인 에너지 향상을 이룰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열 시스템은 건물이 필요로 하는 에너지를 신재생 에너지로 대체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를 통해 구로구청이 에너지 절감형 건축물이 될 수 있었습니다. 구로구청을 뒤로하고 발걸음을 재촉하며 녹색 건축 전문가가 도착한 곳은 서울시 노원구에 위치한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 현장 체크리스트인데요. 오늘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 녹색건축 인증을 최종적으로 받기 위한 점검 단계입니다. 건축기계, 조경, 설비 등을 하나하나 모두 점검할 계획입니다. 방지실에서는 일반 건축물과 달리 종합 자동 제어 시스템이 설비되어 있어 토지 이용, 교통, 생태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건축물의 유지 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들을 이제 활용하게 되면 첫 번째는 에너지 효율이 높아지는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고요. 이걸로 인해서 녹색 건축 인증을 받을 때 좀 더 점수를 높일 수 있고 그로 인한 등급을 더 높일 수가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녹색 건축 인증의 등급이 높아지면 그에 따른 인센티브라던가 다른 부가적인 가치들이 있기 때문에 또 상징적 의미도 있고요. 예비 인증서의 내용대로 건축물이 시공되어 본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점검하고 협의하는 작업 또한 녹색 건축 전문가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녹색 건축 인증을 받기 위해 체크하는 사항은 총 9개 분야, 30여 개의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건물의 용도별로 주요 항목이나 배점이 다르고 녹색 건축 인증의 경우 각 요소별로 세부 사항과 준비 사항 역시 다릅니다. 이 때문에 이렇게 수시로 현장 관리자와 긴밀하게 연락을 하고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것은 물론
근거 자료로서 사진을 찍는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여기서 사진으로 찍을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사진으로 찍어서 이 제품이 고효율 제품이다 또는 에너지 효율이 몇 킬로와트 정도 나온다, 몇 등급 정도 나온다라는 걸 증명할 수 있어야만. 이렇게 실사가 끝나면 실사 내용을 바탕으로 점수 집계표와 관련 도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는데요. 그 후 심사를 거쳐 본 인증을 받게 됩니다. 온실가스 감축이 화두인 이 시대에 녹색 도시가 되기 위한 요소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 건축물입니다. 즉, 선진화가 진행이 될수록 건물 부분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건축물 분야의 에너지 사용량을 집중 관리할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연과 공생하며 쾌적하면서 지속 가능한 삶을 살기 위해선 사람뿐만 아니라 건물에도 변화를 주어야 합니다. 영국의 BRE 글로벌 리미티드. 이곳은 건축물의 안전성을 인증하고 연구하는 기구인데요. BRE의 책임자인 마틴 타운젠트는 건물의 에너지 절감은 물론 환경을 보호하고 보다 효율적인 건물을 만들기 위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I think the word green sometimes could be misunderstood. So what we try and do here is work with professionals, all types of professionals, so architects, engineers, to really make sure that we're helping them to optimise their building. And it's not just about the new construction process. This is about all the life stages of a building. So looking at a building when you're constructing it for new, looking at a building in operation, or when you're refurbishing it. What I think is important is that we're trying to create buildings that are more efficient, more sensitive to environmental concerns like carbon emission. There's no point, if you take an extreme example, there's no point creating a building that is very efficient if it's actually a terrible place to work and live. So it's actually about finding the space that you're creating great spaces. BRE에서는 건축물이 보다 안전하고 친환경에 가깝게 지어지고 보존되도록 인증 제도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So BREEAM is the standard that we write here at BRE, and that's we'll use worldwide. That's there to kind of help people. It actually is adapted country by country to allow culture and materials and regulations to be taken account of, because what becomes really important, if you're trying to drive best practice, you need to be sensitive to cultures and regulations of a country, because everybody constructs buildings differently. There is different materials used, there is different labour used, there's different skills levels, and what we need to try and do is push people equally as hard in different countries to get to what the best they can. 인간의 건강과 자연 환경을 생각하는 녹색 건축. 선진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주목해야 할 전문 분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녹색 건축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 현재로는 전공에 대한 특별한 제한은 없지만 기본적으로 친환경과 에너지에 대한 깊은 관심과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둘째, 가급적이면 건축과 관련된 전공을 하고 관련된 업계나 기관에서 실무 경력을 충분히 쌓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소 5년 이상은 되어야겠죠. 셋째는 일조와 같은 빛환경, 바람길, 풍량, 열환경 등의 환경 분석이나 에너지를 분석 평가하는 것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와 관련된 컴퓨터 숙달 능력이 좀 좋아야 할 것 같습니다. 넷째, 기존의 유사 분야 전문가도 도전할 수 있습니다. 녹색 건축은 최근에 전문가들도 관심 있어 하는 분야이므로 건축사라던가 설비 기술사 등도 이 분야로 진출하는 추세입니다. 물론 그런 자격증이 있어도 환경과 에너지에 대한 교육과 실무 경험을 추가로 충분히 해야 합니다. 녹색 건축 전문가가 되기 위한 자격증은 현재 없지만 유사 자격증으로 건축물 에너지 평가사가 있는데요. 건축물 에너지 평가사란 건물의 에너지 효율 등급을 평가하고 나아가 녹색 건축물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가를 말합니다. 건축물 에너지 평가사는 건축이라든지 기계, 전기, 신재생 분야의 종합적인 지식을 갖춘 전문 인력입니다. 건축물 에너지 평가사 자격 검정은 1급하고 2급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1급은 관련 학과를 졸업한 후에 6년 정도의 실무 경력이 필요하게 되겠고요. 2급은 관련 대학교 졸업이라든지 졸업 예정자에 대해서
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주어집니다. 건축물 에너지 평가서는 2014년 5월에 개정된 녹색 건축물 조성 지원법을 통해서 국가 자격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또한 2015년 6월 이후에는 국가 자격 제1회 시험이 실시될 예정이며 향후 건축물 에너지 평가서의 활용을 위해서 업무 범위 확대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녹색 건축 전문가의 업무는 건축 설계, 건축 시공, 건축 설비 등의 직업인이 수행하는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관련 분야를 학습한다면 녹색 건축 전문가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라마다 또 국제적으로 이 녹색 건축 문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하고 그 장려 정책을 펴나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신축 건축물은 물론이요, 기존에 560만 동이 넘는 기존 건축물을 어떻게 녹색 건축으로 개선할 수 있겠는가. 이제는 도시를 건물 하나로 볼 것이 아니라 지역 단위 또는 커뮤니티 단위에서 에너지라는 문제로 같이 함께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되는 녹색 건축가들의 수요는 더욱더 갈수록 증가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내다볼 수가 있습니다. 네, 다들 아시다시피 요즘 친환경에 대한 관심이 무척 높아져 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미래 유망한 직업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이 녹색 건축 전문가의 동향은 어떻습니까? 예, 사실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통계 자료는 만들어지지 않았는데요. 네. 최근에 이제 친환경 건축 컨설팅이라든지 이제 인증 관련해서는 채용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런 일자리는 더 확대될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해외의 경우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해외에서는 이 녹색 건축 전문가들이 어느 정도 활동하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해외 특히 이제 영국이나 미국, 호주는 네. 저희보다는 더 앞서서 이런 인증 제도라든지 그다음에 녹색 건축에 대한 관심 또 뭐 일자리 창출에 대한 정부 지원들이 이미 이제 우리나라보다 더 먼저 되었는데요. 특히 이제 영국 같은 경우는 BRE 글로벌 리미티드라고 해서 녹색 인증과 관련된 그런 연구소도 활발히 이제 업무들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에너지 오디터 또는 뭐 에너지 어세서 이런 직업들이 상당히 이제 일자리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 뭐 에너지 공학 기술자나 이런 부분들은 기존 직업인데 앞으로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는 유망 직업으로 발표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녹색 건축 전문가 어떤 성향을 가진 사람 혹은 어떤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이 좀 유망한지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죠. 환경에 대해서 지식이 좀 필수겠죠. 예, 아무래도 이제 환경이나 에너지 네. 이쪽 지식이 필요하고요. 건축에 대한 부분에 적용이 되니까 이제 건축적인 부분들, 그다음에 에너지 부분들을 확인하려면 좀 시뮬레이션이라고 해서 컴퓨터 활용 능력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고요. 아무래도 이제 인증이나 이런 부분들은 법이나 제도 이런 부분이고 좀 최근에 그렇죠. 나타난 부분이어서 그냥 빠르게 변화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좀 학습하는 이런 능력을 갖추고 있으면 이 직업에 좀 적합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녹색 건축 전문가가 되기 위해선 어떤 과정들을 거쳐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 아무래도 이제 녹색 건축이라는 게 이제 기존 건축에 연결돼서 녹색이 이제 확대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주로 이제 대학교나 대학원의 건축과 관련된 학과 또 뭐 건축 설비, 기계공학, 뭐 에너지, 또 건축 실내 환경 이런 쪽을 전공을 하시면 네. 이 분야에 진입하는 데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지망생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또 있을 텐데 그 부분도 한번 소개를 해 주실까요? 네,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대학교 과정, 학부 과정이나 대학원 과정에 녹색과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그 개설이 돼 있고요. 또한 뭐 자격과 관련해서는 요즘 그 아카데미라든지 아니면 일부 교육훈련 기관에서 자격 취득 훈련 과정을 개설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좀 발품을 많이 팔아서 여러분들이 정보를 좀 많이 얻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분야로 진출할 수 있는지, 어떤 곳에서 일을 할 수 있는지도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예, 그 인증이나 이런 데는 녹색 건축과 관련된 전문 인증기관이 있어요. 국가에서 지정한 인증기관인데요. 여기에 이제 취업해서 활동할 수가 있고, 또 녹색 컨설팅하는 업체들, 또 뭐 엔지니어링 회사, 그다음에 아직까지 그 일자리 그 제공은 크지는 않지만 기존에 있는 건축이나 토목 회사에서도 앞으로 녹색에 관련된 건축물 건설이라든지 이런 게 좀 그 확대될 것으로 보여져서 그쪽에서도 아마 채용이 이루어질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끝으로 이 녹색 건축 전문가의 발전 가능성, 그리고 또 희망하고 있는 구직자분들을 위해서 조언의 말씀 전해주실까요? 예, 그 이 녹색 부분은 녹색 건축 부분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그 서구 선진국에서도 굉장히 관심 있는 영역이고, 네. 그래서 그 인증이나 이런 게 확대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또 신건물 외에도 기존 건물에서도 리모델링. 이것도 굉장한 일거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일자리는 늘어날 것으로 보고요. 이제 한 가지 이제 좀 그 청년층에서는 좀 주의할 부분들이 이쪽 영역들은 아무래도 경력 있는 분들이 진입하기가 좀 쉽습니다. 그래서 좀 준비를 많이 하셔야 하고요. 그다음에 기존의 건축이나 토목 이 분야에서도 앞으로 녹색화가 진행될 것으로 보여서 꼭 취업이 아니더라도 배우는 학과에서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보는 게 필요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전해주신 김중진 센터장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